진지하고 진솔한 사람들의 이야기 찐사이입니다. 와. 저는 찐사이의 향운 진아입니다. 진아 씨 잘 지내셨나요? 네, 향은 씨는요? 저도 잘 지냈어요. 오. 네, 좀 바쁘게 지냈는데 저희 오늘은 바로 주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진아 씨? 저희 이번 주제는 약간 이 배경과 마찬가지로 소확행입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네, 소확행. 이 주제를 이제 네. 진아 씨가 네. 추천을 해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혹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오, 저는 일단은 너무 치열하잖아요, 요새 삶이. 그래서 조금 일상에서 행복을 소소하게 계속 누리는 연습을 버릇으로 들여야겠다. 그래야 좀 이 치열함을 너무 거세지 않고 버틴다의 느낌이 아니라 치열하게 감당한다, 잘. 즐길 수 있다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확행을 한번 찾아보면 어때? 이제 향훈 씨한테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저희 이 시기가 지금 이제 30대 초반이고 한데 많은 것들을 이제 뭐 시작하기도 하고 이끌어 나가야 되는 맞아요. 시기니까 이 압박감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 저희 카톡을 보면서 진아가 요즘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고 네. 그리고 마침 또 그 트렌드 코리아 2025에서 이 아보하 오. 아주 보통의 하루가 이제 음. 올해의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확행이 약간 또 그런 아보하 느낌이 있으니까 조금 지쳐 계신 분들께 뭔가 이런 좀 평범한 하루에 그런 소소한 행복을 좀 일깨워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너무 좋았던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각자 그럼 소확행을 하나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진아 씨부터 먼저 하나 이야기 해주실래요? 저는 약간 뭔가 원래는 소확행을 그렇게 잘 느끼는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맞아. 뭔가 내가 소소하게 이거를 누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누림이 너무 크게 느껴지면 거기 안주를 할까봐 좀 일부러 잊고 뭔가 조금 더 고립시키면서 일을 했었는데 네,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약간 번아웃이 오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안 되겠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일상에서 계속 찾는 연습을 해야 내가 살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소확행이 쌓여지면은 이제 좀 긍정적으로 태도값이 지녀지니까 일상을 좀 잘 살 수 있겠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네. 저는 사실 번아웃이 작년에 오고 나서부터 이제 이걸 조금 더 찾기 시작했는데 네. 뭐 요가도 있고 책도 있고 그리고 숲으로 들어가는 것들도 있지만 네. 정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약간 소모전 말고 네. 체험전을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뭔가 소소하게라도 그 비물질적인 거에서 좀 충만함을 얻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내가 막 네. 돈을 쓰고 뭔가 사치스럽게 계속 풀거나 아니면 건강이 조금 안 좋게 뭐 술이나 뭔가 약간 이런 식으로 풀다 보면은 내가 더 악화가 될 것 같아서 건강하게 세우는 연습을 하고 싶어서 시작했던 건데 네네네. 이렇게 저는 원래 힘들 때마다 뛰어요. 그러니까 숲 길을 뛰거든요. 네. 5km, 10km씩 뛰다가 이거 그냥 음악을 들으면서 뛰면은 음악 때문에 그 거리가 잊혀지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끄고 네. 이제 신발을 다 벗고 그 아줌마 아저씨들처럼 숲길을 맨발로 걷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 느낌이 되게 충만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온전하게 내 발로 서 있는 느낌과 네. 그리고 제가 약간 사업을 하면서 고립되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려 사는 세상이라는 걸 느끼면서 되게 소소한데 확실하다라는 느낌이 느껴졌고 그리고 이제 그때 그 고흐 얘기하면서 뿌리 마지막 유작 이렇게 남기고 왔다고 네,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고흐의 마지막 작품이 이렇게 뿌리를 그리다 나무의 뿌리를 그리다 만 작품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향훈 씨가 그 그림을 보내줬는데 저도 그 당시에 좀 내가 많은 걸 잊고 있었던 것 같다. 이게 쇼잉이지 두잉은 아닌 것 같다. 근데 어떻게 보면 두잉을 했기 때문에 쇼잉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좀 더 두잉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네. 이걸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다시 어미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근원이 뭘까 생각했을 땐 사람이 자연에서 나와서 자연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맞죠. 이제 그 숲길을 막 걸으면서 나무 뿌리를 막 관찰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힐링이 되고 그 나무 뿌리가 이제 하나의 몸통을 견디기 위해서 되게 여러 갈래로 파생이 되는데 깊게 깊게 얽혀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땅을 받치고 있는다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음. 그거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되게 힐링이 돼서 네. 저는 요새도 뭔가 복잡하고 막 고민거리가 많고 좀 해소를 네. 해야 될 때면은 그 저희 뒷 산에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풍경을 한 번 더 보고 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무게니까 이거를 억지로 버티지 말고 즐겁게 살아가자. 이렇게 소풍당한 것처럼 인생을 소풍당한 것처럼 즐겨보자.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좋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연습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요새는. 진아 씨의 첫 번째 소확행이 저의 첫 번째 소확행이랑 약간 비슷한 오.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왜냐면 진아 씨도 어쨌거나 이게 자연에서 느끼는 그쵸. 그런 소확행이잖아요. 그쵸. 저도 약간 자연에서 느끼는 소확행인데 저는 조금 더 이걸 날씨로 풀어봤어요. 약간 좋은 날씨를 조금 만끽하는 그런 행복으로 저는 생각을 해봤고 저는 생각보다 날씨를 타는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뭐 맑거나 흐리거나 그냥 그날 행복한 게 뭔가 있으면 뭐 행복할 수도 있지만 그냥 날씨가 좋으면 좀 더 행복 지수가 올라가는 좀 단순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비 오는 날이 되면 머리도 아프고 조금 축 처지는 그런 느낌이 있고 쨍쨍하고 이런 맑은 날 오늘 같은 이런 맑은 날은 일어났을 때부터 너무 좋은 거예요. 날씨가 좋을 때는 그냥 이게 너무 좋다 이거를 만끽을 하는 거를 이제 요즘 좀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지나갔는데 요즘에 이렇게 날씨가 좋으면 햇빛도 좀 쬐고 좀 공원에서 좀 산책도 좀 하고 아니면 집에 있을 때 저는 약간 이렇게 커튼을 원래 쳐놓는 걸 좋아하는데 커튼을 이렇게 걷어내서 이렇게 햇빛을 이렇게 쐬고 저희 집 강아지 등등이랑 이제 산책도 하면서 날씨 너무 좋지 막 이러면서 공원 한 바퀴 돌고 이런 게 저한테 엄청 큰 소확행이더라고요. 이제 산책을 하면서 물론 이 강아지도 보기는 하지만 저희 그 집 뒤에 그 공원이잖아요. 그 공원에서 이렇게 자연을 보니까 이 사계절이 변화하는 것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이제 사무실에만 있었을 때는 뭐 지금 바깥이 어떻고 이런 걸 잘 몰랐는데 그쵸. 이렇게 확실히 이 자연을 들여다 보니까 어제는 없었던 뭔가 꽃이 폈네? 아니면 오늘은 갔는데 뭔가 나뭇잎이 다 조금씩 더 초록색이 됐네?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저는 예전에는 왜 약간 아주머니 분들이 카톡프사 이렇게 꽃으로 해놓고 하면 약간 이해 못했거든요. 이제 이해 가죠. 나도 그래. 이제 약간 알겠는 거예요. 이 자연에서 오는 이런 게 되게 너무 웃겨. 뭔가 그 소소하게 행복을 주는 느낌? 근데 이게 사실은 날씨가 마치 정말 인생처럼 계속 좋을 순 없잖아요. 그쵸. 이 업앤다운이 있고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좋을 때는 이렇게 만끽하되 안 좋을 때는 뭐 너무 안 좋다 이렇게만 되는 것도 또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오히려 조금 더 좋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기분 전환 요소들을 좀 찾아서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비가 온다라고 하면 삼겹살 먹을까? 아니면 뭐 파전에 막걸리 먹을까? 너무 좋다. 이런 느낌으로 안 좋은 날은 좀 좋게 극복을 하고 좋은 날은 좋다 하고 약간 조금 이런 게 제가 요 몇 년 동안 좀 새롭게 생긴 약간 태도인 것 같고요. 너무 좋네요. 그리고 사실 이 날씨를 만끽한다라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다 보니 꼭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돈도 안 들이고 그냥 태도만 이제 바꾸면 되는 부분이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날씨를 알고 사는 사람들과 계절을 알고 사는 사람들과 계절을 잊고 사는 사람들의 차이가 크대요. 맞는 그래서 것 같아. 뭔가 내가 행복 지수가 높다 하면 계절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내가 행복 지수가 좀 낮다 하면은
계절을 모른대요. 오, 약간 소름인데? 날씨의 변화를. 그래서 저는 계절을 늘 새기려고 노력해요. 내가 오. 계절을 잊었다 하면은 네. 그거는 나의 동굴로 들어가서 내가 지금 안 보이는 거나 아무것도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도 좀 계절을 만끽하는 근데 네. 또 때로 너무 힘든 순간에는 안 들어올 때가 있죠. 근데 그렇죠, 그렇죠. 웬만하면은 뭐 평등하게 아무나 다 누릴 수 있는 거고 그럼요. 한번 충만함을 누리는 연습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영 씨 말대로 그냥 좀 날씨가 나쁘면은 좋은 날도 있고 좋은 날 있으면 나쁜 날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요. 약간 화양연화 같은 시기가 있고 음. 또 약간 내가 지체되는. 저무나 했는데 사실은 무르익는 시기인 거일 때도 있고 오. 그래서 약간 날씨처럼 인생도 같으니까 너무 우울할 필요도 없고 너무 또 행복하면 그냥 행복하면 되고 그럼요. 네, 맞아요. 그렇게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해볼까요? 네. 저는 사업에서 느끼는 거예요. 저는 원래는 사업은 어느 정도 목표가 있고 그걸 달성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보상을 좀 지연했어요. 네. 보상 지연 체계처럼 약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밀어두고 이제 약간 나중에 받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갈아 넣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걸 왜 시작했는지 잃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왜 시작했지? 이게 지금 나에게 행복한가? 아닌데? 나 늘 괴로운 것 같은데 요새는? 뭐지? 이랬는데 이제 중간중간 해피 포인트들은 있었죠.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경영 공부하면서는 저희의 그 모티브가 그거거든요. 행복한 부자가 되자. 근데 그 말이 너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게 뭐 돈이 많이 벌려서 행복할 수도 있지만 네. 자기가 그 걷는 여정이 어떤 여정인지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게 사람들한테 얼마만큼 공헌이 되는지 자기 가치가 느껴지면 되게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잊고 살진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는 네. 요새는 너무 과정을 내가 갈아 넣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 과정이 있으면 또 미래가 있겠지? 약간 미래를 기대한다는 마음으로 과정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네. 그래서 막 그 극한의 스트레스 있잖아요. 네. 막 뭔가 결정을 해야 되고 이 결정에 따라서 내 미래가 바뀔 것 같고 근데 바뀌는 대로 그냥 책임지면서 그냥 좀 걸어가 보자 하고 아직도 많이 미숙하긴 한데 그 완벽주의적인 부분 있죠. 네. 뭐든지 다 잘해내야 완벽해야 돼. 되고 막 못하면 어때? 맞아. 약간 이런 마음으로 요새는 못하면 내가 못하는 게 있네? 물어봐야지. 이러고 네. 그냥 옆에 가서 저 이런 게 부족한데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하고 그냥 그 과정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만끽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네요. 뭔가 내가 미래를 위해서 달리고는 있지만 난 오늘도 좀 행복하게 살겠어. 그냥 부정을 너무 부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 부정에서도 긍정을 얻고 힘듦에서도 밝음을 발견하는 것처럼 내 태도값이 그러면은 조금 인생이 변화하는 느낌? 그래서 저는 조금 요새는 그냥 공부하는 시간도 막 뭔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지만 스트레스를 막 많이 받을 때도 많지만 뭔가 너무 이거를 힘듦이다라고 짐처럼 생각하진 않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게 어디야 지금 시간이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심지어 내가 더 디벨롭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지고 있다는 게 엄청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그냥 그 공부에서 그 과정값에서 결론값이 완벽하게 도출되지 않고 좀 지연되더라도 과정을 즐기는 연습을 함으로써 소확행을 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 너무 좋네요. 근데 진짜 이 어떻게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같은 상황이어도 정말 이게 좀 긍정적인 사이드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정말 그 태도가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갑자기 진아 씨 얘기 들으면서 생각난 그 짤 같은 게 있는데 뭐예요? 그 뭐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효리님이 어떤 애기한테 이제 어떤 다른 분이 어른이 막 되게 훌륭한 어른이 돼야 돼 이렇게 얘기했나? 대단한 어른이 돼야 돼 이랬는데 이효리가 뭔 대단한 어른이 돼 그냥 살아 그냥 대충 살아 이제 이렇게 말하는 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약간 멋있다. 좀 멋있었어요. 우리 다 성공해야 돼. 맞아. 막
대단한 사람이 돼야 돼. 돈 잘 벌어야 돼. 막 이런 프레임이 있잖아요. 근데 꼭 그래야 하나? 맞아.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그냥 우리 모두가 그냥 조금씩 행복해지려고 다 하는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진아 씨 말처럼 결과보다는 과정에 더 집중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너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향훈 씨랑 언제였지? 그 팟캐스트 찍을 때였는데 향훈 씨가 진아야 나는 성공이라는 거 자체가 돈이 많고 뭐 직위가 높고 이런 걸 성공이라고 여기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고 이제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거 그러고 가족들이랑 평화로운 거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해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한참 사업의 그 매출에 매몰돼 있던 시기였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엄청 꽂혔었어요. 와 어떻게 성공을 저렇게 정의할 수 있지? 나도 조금 성공을 나답게 다시 정의해봐야겠다. 약간 그러면서 이걸 찾았던 거라 향훈 씨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너무 고마웠다고. 감사합니다. 네. 저의 두 번째 소확행은요. 아까 그 삼겹살, 뭐 막걸리, 전 얘기하면서 약간 그거랑 좀 이어지기는 하는데요. 저는 맛있는 거 먹는 행복이요. 저도 너무 커요. 이거만큼 진짜 소소하면서 확실한 거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밥 먹는 게 너무 귀찮아서 그냥 알약 하나 먹으면 되는 와. 게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우와 신기하다. 네. 근데 저는 그 밥 먹는 행위, 맛있는 걸 먹는 이 행위가 너무 좋아서 저도요. 저는 그런 사람이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좀 단순한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선. 좀 이 밥 먹는 거에 대해선 되게 이게 충족이 되면 행복 지수가 올라가는 좀 그런 사람인 것 같고. 오호. 그래서 저는 약간 한편으로 제가 이렇게 단순한 사람임에 조금 감사하기도 해요. 저도요. 약간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 그 순간만큼은 행복하니까 근데 그 순간이 안 행복하면은 오히려 그게 좀 저는 안타깝다고 느끼고 저는 이 작은 거에 이렇게 소소하게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에 좀 감사함을 좀 이걸 정리를 하면서 조금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약간 사람이 좀 아플 때는 왜 뭔가 안 땡길 수 있잖아요. 입맛이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더 이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나 진짜 빨리 나아서 빨리 맛있는 거를 먹고 싶어 하는 내 자신이 되고 싶다. 왜냐면 이게 평상시에는 이게 중요한지 몰랐다가 확 아프면은 느껴지는구나. 확 느껴져요. 나의 삶에 있어서 먹는 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리고 하루 종일 뭔가 좀 바쁜 스케줄 때문에 예를 들어 끼니를 제대로 못 챙겨 먹는 날이 있으면 그날은 조금 에너지가 많이 다운되더라고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초콜릿 같은 거 이렇게 챙겨가가지고 혼자 이렇게 싹 먹거나 귀여워.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약간 이렇게 버틸 수 있는 힘이 나는 것 같고 그래서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 맞아요. 아니니까.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그래서 생각해요.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든 바쁘든 뭐 내가 스트레스적으로 이제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든 잘 먹자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너무 좋다. 네, 옛날에는 나 이것 때문에 지금 안 먹혀. 진짜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서 지금 안 먹을 거야. 좀 이럴 때도 있었는데 이게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는 안 먹으면 내가 손해인 거예요. 이제 하루를 버텨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이 이 에너지가 필요한데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좀 살다 보니 조금 생긴 노하우 뭐 중요한 일이 뭐가 있을 때건 좀 안 먹히더라도 조금은 먹어두면 나에게 이롭다. 물론 막 억지로 정말 막 토할 것 같은 애 먹고 막 이런 거는 좀 아니지만 좀 나를 스스로를 잘 챙기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밥을 잘 먹으면. 그래서 아까 그 날씨 얘기처럼 사실 먹는 것도 모두가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각자 좋아하는 뭐 입맛이나 취향은 다를 수 있지만 내가 뭐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고 하면 좀 꿀꿀하거나 할 때 그런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이제 기분이 확 좋아지는 이것도 좀 쉽게 얻을 수 있는 일상 속의 정말 소확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좋아요. 왜냐면 뭔가 먹을 거는 이제 가격대 별로 다 있고 그럼요. 그리고 조금 그냥 단 거 조금이라도 뭐 초콜릿 하나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은 그 당시에 뭐
본질적인 문제를 뭐 해결해 준기보다는 살짝 기분 전환이지만 그 기분 전환이 이렇게 딱 터닝 되는 것만으로도 해소가 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너무 이렇게 극한에 뭔가 그럴 때는 좀 자기가 해소할 수 있는 먹을 것들 네. 그런 거를 좀 잘 섭취하면서 진행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간식 챙겨 느꼈을 때. 다니세요. 맞아요, 다들. 자, 그리고 네. 저는 여기엔 이제 그 노트북에 저희가 써오는데 저는 오늘은 안 썼는데 또 뭐가 있었냐면 그 요새는 원래 사람들의 단점을 보는 건 본능이고 장점을 보는 건 재능이래요. 오, 근데 좋은 말이다. 저는 사업하면서는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작년에서 올해로 오면서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울 치료할 만한 사람들도 있었고 네. 그리고 뭔가 TV 프로그램도 있었고 약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뭔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 태도값이 좋은 사람들이 옆에 많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네. 그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그냥 이 사람들 옆에 있는 게 저는 막 완벽하고 능력 있고 이런 게 최고의 그 사람의 가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약간 ST적인 부분도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좋은 사람은 옆에 있고 싶고 이 사람이랑 함께 하고 싶고 그리고 이 사람이랑 말을 했을 때 그러니까 편안한 그리고 침묵이 흘러도 편안한 내가 뭔가 더 덧붙이지 않아도 그래서 요새는 조금 편안한 사람들을 많이 찾는데 네. 그런 이제 그 경영 과정 밟으면서도 그런 분들이 좀 많아요. 근데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다들 네. 그 나이가 든다는 거? 그러니까 네. 나이가 점점 진행이 되면 될수록 네.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워지는지를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좋은 어른들이 많고 너무 좋은 좋다. 선배들이 많고 좋은 후배들이 많은데 네. 이제 다 동기이긴 하지만 그냥 나이대가 네. 근데 전 나이대로 편견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어서 그냥 배우고 싶으면 무조건 옆에 가서 배우는 스타일이었는데 네. 배우다 보니까 나도 저런 인생을 살고 싶다. 그 언니들이 아마 이거 볼 거예요. 언니 저 얘기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봐주셔서. 네, 그랬는데 이제 점점 진행이 되면 될수록 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장점을 잘 캐치해서 저렇게 사람한테 그냥 말을 내가 막 온몸이 엉켜 있을 정도로 힘들 때도 그 언니들이랑 얘기하고 나면 이게 싹 쓸려 내려가는 클리어하게. 느낌인 거예요. 오. 힐러의 느낌처럼. 그래서 너무 좋다. 제일 가끔의 요새 소확행은 이제 언니들도 너무 언니들의 몫이 있잖아요. 해야 될 것들. 그래서 이제 말 붙이기가 미안할 때가 있는데 근데 언니들이 그냥 탁 캐치해서 가끔 얘기를 해주거든요. 네. 그러면 나도 저런 사업가? 네. 저런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 그래서 좀 사람들의 장점을 캐치해 나가면서 넌 이런 게 참 좋구나 이런 연습을 조금 더 하기 시작했는데 진현 씨 잘해요, 그거. 그게 저한테는 소확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묻혀져 있는 이 사람도 나만큼 무게가 있을 거고 이 사람도 자기 인생에 대한 되게 연민이 있을 거고 혜원 씨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네.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긍정할 수 있도록 너는 이게 참 좋구나 이렇게 말해주는 거 그게 저한테는 요새 조금 소확행이에요. 너무 따뜻한 소확행이다. 주변 사람들이 행복한 소확행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너무 이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따뜻하네요, 마음이. 제 마지막 소확행은요, 이제 나만의 공간에서 나만의 시간을 갖기예요. 너무 중요하죠. 네, 이게 이것도 말이 소확행이진 사실 저에겐 좀 필수 요소인 것 같기도 저도요. 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책상 앞에 앉아서 이제 음악을 틀어놓고 뭔가 이렇게 끄적이는 걸 좋아해요. 뭐 그게 일기가 됐던 뭐 아니면은 필사가 됐던 아니면 뭐 책을 필사를 하는구나 또. 네, 저 필사를 합니다. 이렇게 필사 책도 있고요. 요즘은 그런 책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필사 책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제가 책을 직접 읽고 좀 괜찮은 문장이나 아니면은 그냥 필사를 안 하고 넘어가면 제가 가끔 이 책의 내용이 뭐였는지를 조금 까먹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 문장을 기억하고 싶다 할 때 이렇게 필사도 해놓는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저에게 힐링이에요? 힐링되는 시간이에요. 제가
그 MBTI가 I인 내향형이라 좀 더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진짜 혼자만의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소확행보다는 어쩌면 숨구멍일 수도 있어요.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하구나. 필요한 시간이고 그게 하루에 뭐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뭐 짧아도 괜찮기는 한데 이런 온전히 이제 조금 차단을 시키고 어떻게 보면 나의 지금 이 행위에만 조금 신경을 쓰는 좀 이 행위에만 집중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이 방식은 다양할 것 같아요. 꼭 책이 아니어도 되고 책이 안 읽히는데 굳이 막 읽고 막 이런 걸 지향하는 건 아니고 그냥 나만의 뭔가 시간을 갖는 방법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트라이 해보면서 찾아 나가는 것 같은데 제가 작년에 이제 퇴사하고 이제 혼자 이런저런 시간이 이제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찾아낸 약간 가장 쉬우면서도 좀 빠르게 이렇게 확 좀 기분이 좋아지는 방법이 저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런 너무 방식이었던 좋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살아가다 보면 외적으로 쓰이는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그쵸. 사람들 만나고 나가서 맞아. 뭐 하고 물론 남들과 함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너무너무 소중하죠. 중요하지만 예, 너무 중요한 시간인데 근데 나만을 위한 거 행위를 하나 정도는 맞아. 이제 만들어 두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너무 필요하다라고 느껴서 요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혼자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고 가정이 생기면 더 할 거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기가 생기면 더 하겠죠? 그러고 이제 맞아. 뭐 사업을 뛸 때나 뭐 직장이 있거나 프리랜서로 뭔가 일을 한다고 하면 이 일과 집안일과 이걸 맞추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럼요. 그래서 혼자 있을 시간을 사람들이 되게 혼자 있어봐야 된다, 버텨봐야 된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저 혼자 있는 시간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 그리고 또 진짜 잘 놀아요. 혼자 먹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막 혼자 맛집 투어도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인생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짧은데 그거를 맞아. 버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즐겨야 즐겨야 된다. 즐겨라. 혼자 있을 시간이 사실 많이 없다. 약간 그래서 혜원 씨가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생산적인 일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멍 때릴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맞아. 생각을 비우는 시기도 필요하죠.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그냥 내가 오늘 무슨 감정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내가 내뱉었던 말이 배설은 아니었는지 또 곱씹는거나 이렇게 그리고 생각하면서 내가 또 오늘은 얼마만큼 정돈을 했고 내가 무슨 삶을 살았고 내가 어떤 느낌을 느꼈는지 이거를 좀 내가 기억하고 싶어서 네네네. 그냥 조금 저도 이렇게 좀 차단을 해놓고 혼자 조금 동굴 속에 있는 시간이 약간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죠. 네. 맞아. 그거 갖추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자기 정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근데 필사가 진짜 너무 대단하다. 그래서 향은 씨가 글씨를 잘 쓰나 봐요. 편지 쓸 때마다. 네, 잘 쓰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살다 보니까 이 손에 압이 약해져서 조금 날려 쓰게 되긴 하는데 잘 그래도 썼네? 조금 더 정교하게 쓰려고 노력하죠. 그렇군요. 저는 약간 마무리로 네. 소확행을 반드시 찾으라고 말하고 싶어요. 반드시. 필수다. 필수다. 왜냐면은 물론 아주 잘 살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살아낸다는 정의가 사람마다 되게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시기에는 내가 되게 잘 사는 것 같이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지만 당장 보상이 안 따라올 때도 있고 그게 보상이 되게 길게 지연이 될 때도 있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못 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과정에 머무름이 더 긴 날들이 있으니까 네. 그거를 진짜 행복하게 살다가 간 인생이라고 기억을 하려면 자기만의 소확행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막 요새 트렌드 용어로 포모 조모라고 이렇게 나뉜대요. 들어본 것 같아요. 남들만 막 따라가는 치열함보다는 그냥 조금은 자기만의 속도를 인정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취향도 수집해보면서 음. 사는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좋네요. 저는 마무리로 저희가 이제 소확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이 소확행 이외에도 대확행, 정말 나는 인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사람일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치관이잖아요. 이런 너무 중요하지. 가치관을 조금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래서 나를 좀 나답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게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진아 씨가 저한테 선물해 주신 책 있잖아요. 가치 있는 삶. 맞아요. 읽고 있어요. 다 어때요? 진짜 앞에 초입 부분만 조금 읽었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만 같은 기분이에요. 오, 제가 그래요? 다 읽으면은 후기 말씀드릴게요. 오, 그래서 좋아요. 지금으로서는 저는 약간 좀 성취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 사람이지만 뭔가 제 주변 사람들이 행복한 것도 중요하고 내가 행복한 것도 중요하고 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조금씩 느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모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시간이 우리가 한참 흘러서 그때도 팟캐스트를 하고 있다면 뭔가 그때는 정말 좀 우리가 더 성숙해져 있는 모습이겠죠? 지혜로운 모습일 텐데 그때는 한번 대확행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오. 생각을 한번 이번 좋아요. 기회에서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 소확행 하나 더 마무리로 있어요. 네. 우리 올려놨던 사마 네. 그거 앞부분 있잖아요. 빵 터진 터져서 거? 없어지는 거 계속. 왜 오프닝이 막 망가진 거 없어지는 거. 그게 제 요새 약간 소확행이에요. 이거 보면서 출근길마다 그거 계속 틀면서 웃으면서 가요. 원래 남들이 웃으면 따라 웃게 되잖아. 약간 그런 느낌인가 보다. 맞아요. 그럼 이번 에피소드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